적용되는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대출이 일어났을 때 디폴트가 나거나 헛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거나 리스크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하나씩 쪼개서 말씀드리자면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 회사는 주로는 이제 트레이더들한테 트레이딩하는 기업들한테 대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1.5빌리언 정도의 대출 누적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일 1차적으로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동성의 수요, 암호화폐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어디 주로 있냐? 보니까 트레이딩 시장이더라. 그걸 타겟팅해갖고 들어가서 암호화폐를 가져다가 그쪽으로 대출해주는, 그래서 수요 중심으로 타겟팅된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영업력이 좋다는 뜻이겠죠.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록파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걸 유틸라이즈 해가지고 뭔가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자기들한테 맡기면 내가 이걸 이자를 줄게 라고 하는, 그래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니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초기에 6.2% 빵 때렸습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2주 만에 2,500만 달러 예치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이더 이하는 그렇게까지 못 줄 것 같은데 이렇게 입장을 바꿨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끌어모으는데 관심의 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느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볼 수 있죠.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지만 빌려주면서 뭔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유동성을 보유한 보유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요. ERC20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근데 그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ERC20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빌려주고서 수익을 내도록 하는, 근데 이걸 P2P로 전달하면 그냥 전달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현재 보면 한 150만 불 정도 대출이 나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누적이. 이 프로젝트 시작한 지 좀 됐는데도 또 그 건수가 많지는 않은 걸 보면 그냥 아직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커다운이에요. 메이커다운은 사실은 여기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메이커다운은 어떤가요? 주로는 이더 이런 거 담보를 넣어서 바이 토큰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커다운 프로젝트 자체는 뭐냐면 그냥 유동화되지 않는 자산을 집어넣고 그 가치를 평가해가지고 다이를 발행해 줍니다. 그게 단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자산을 유동성 원천으로 하고 암호화폐 유동성의 전달 수단으로 하는 다오화된 자산 가치 및 환율 변동 리스크 대응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는데요. 들어가는 자산이 꼭 암호화폐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집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얼마나 가치, 그리고 이 집의 가치가 변동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단적으로 또 온라인화된 조직이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1,000만 원짜리 집인 줄 알고 뭐 한 500만 원 다이 뽑아줬는데 근데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제 담보가치의 변동 리스크 혹은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다오는 대응을 하죠. 다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1달러에 패킹시켜가지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이를 계속 1달러에 팽시키는 이 두 가지 리스크에 대응함으로써 좌우를 가지고 대응함으로써 이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파운드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널리 좀 알려져 있는 유명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그 차입자가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하고 또 그거보다 적은 금액의 암호화폐를 빌려가고요.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암호화폐를 또 딴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빌려가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사실은 담보로 맡겨진 풀을 유동성 공급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 이렇게 보이시는데 언제나 나 담보 자산이 많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전하게 이 컴파운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이 주목한 건 뭐냐면 유동성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많은 프로젝트, 그 주변에 리더다, 비트코인이다. 그럼 그 금융 시스템 주변에 사실은 수요도 많다. 그럼 그 유동성이 충분한 걸 갖고 있는 홀더들 간에만 서로 빌려주게 해도 상당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좀 종합을 해보면 오프체인 암호화폐입니다. 제가 오프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쪽은 유동성의 수요를 어디에 수요가 있냐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온체인 암호화폐는 온체인 담보를 이용해 가지고 혹은 뭐 오프체인 담보를 포함해 가지고 디폴트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심적인 전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푼이 해결하려는 과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것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보유자나 암호화폐 거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었다면 그냥 디푼은 이걸 넘어서서 글로벌화된 여기 보시면 개인소득 3,000불에서 15,000불 사이의 세계인구가 35억 명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리얼 대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암호화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차입자의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디폴트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차입자가 담보를 넣으면 쉽죠. 비트코인 100만원치 담보 놓고서 이더리움 50만원치 빌려가면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거나 나 이더리움 못 갚겠어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갖고 이더리움 보전하면 되는데요. 그런 온체인의 담보 없이 이 리스크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프체인 신용을 어떻게 온체인 자산화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이 모든 대출은 사실은 근간은 신용 대출입니다. 담보를 받는 이유는 그 신용 대출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죠. 담보를 받았는데 건물을 받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담보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용 대출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렇다면 은행이 우리한테 100만 원 저한테 만약에 딱 100만 원 빌려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의 신용을 가지고 그 100만 원 정도의 유동성을 크리에이션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은행이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은행이 법정화폐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신용을 가지고 유동성을 창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 자체를 어떻게 유동성화 할 수 있을 거냐, 온체인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의 유동성 창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대출만이 아니라 법정화폐 기준으로 대출하려고 하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암호화폐 담보에서 법정화폐 대출해주는 프로젝트 서비스들은 좀 있었습니다. 다 오픈체인에 있었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건 온체인상에서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그 차입자 보로가 렌더한테 그 대출을 받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신용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인수하는 제3자를 끼워서 그쪽에서 보증을 서도록 하고 그 채권을 유동화시키면서 그 채권이 무위험 채권이어서 렌더가 이렇게 대출을 할 수